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4월 16일 금요일 아침 9시 15분입니다. 자, 어젯밤 미국은 또 크게 올랐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계속 탄력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단은 신고가니까 전부 다 뭐 나스닥이고 S&P고 다 신고가니까 일단 저항이 이제 없어요.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술적인 요인들이 갖춰졌고 그로 인해서 뭐 어젯밤에 일단 갭상승에서 실제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줬죠. 갭상승에서 하루 종일 강했으니까 원웨이 상승이 나온 겁니다. 미국 원웨이 상승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라는 게 이제 어제 나온 모습이고, 어젯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주식시장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은 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뭐 이유가 있었겠죠. 이거는 뭐 딱히 뭐 어떤 뉴스가 있어서 뭐 어떤 호재에 의해서 오르고 이런 건 아니고, 어젯밤에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왔습니다. 금리 하락이, 지금까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 금리가 하락하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어제 그래서 힘을 쓴 거죠.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특별한 뉴스가 있다기보단 금리가 급하게 하락하면서 주식시장에 돈이 확 쏠렸다라는 게 이제 어제 시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, 실제로 보면 아무튼 그래요.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인데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선이 1.625 정도 라인이지 않습니까?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자리인데 이걸 톡톡톡톡톡 며칠 동안 건드리더니 이제 결과적으로 음봉으로 쏟아졌습니다. 가격 조정으로 좀 가겠다는 신호인 것 같아요. 물론 뭐 어디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지, 적당히 또 이러다 말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가격 조정으로 가겠다는 신호는 나온 것 같습니다.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,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걸 자주 봐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, 사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긴 하거든요. 예를 들면 금리가 여기 0.5였는데 1.6, 1.7까지 올랐으니까 이 3배 오른 거예요, 금리가. 물론 뭐 그렇게 딱 계산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아무튼 대충 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3배 오른 거다.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? 그죠? 이거 로그 차트로 보면은 조금 더 이 티가 날 수 있는데, 조금 더 그런 게 잘 보일 수 있는데, 평상시 움직임하고 1.625 기준으로 해서 요 밑에 코로나 때문에 자빠지던 때, 그리고 회복하던 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요즘에, 그러니까 최근 1년 사이에 금리가 엄청 많이 하락했다가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어떤 뭐 오버슈팅 이런 기미가 살짝 있는 거예요. 뭐 완벽한 오버슈팅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, 다만 단기간에 속도가 너무 좀 가파르긴 했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이걸 기간 조정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, 그래도 기간 조정 하나 싶어서 봤더니 일단 뭐 가격 조정까지 내려올 모양이긴 합니다. 결과적으로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드렸던 말씀이, 그 달러하고 금리하고 이렇게 오르고 있었고 얘가 조정이 나오고 있었는데, 이 조정이 멈출지 아니면 더 지속할지 이번 주에 아마 고민할 거다 싶었는데, 근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 돼서 이렇게 가격 조정 쪽으로 나오는 걸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 주식시장은 뭐다? 일단 더 오를 만한 그런 여지가 생겼다라는 거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나스닥, S&P 뭐 보나 마나죠. 뭐 신고가 해서 나스닥, 코스닥을 눌렀네. 나스닥 강하게 오르고 있고 S&P 강하게 오르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. 변동성 지수는 옵션 가격으로 산출되는 거는 그거는 좀 감소가 돼 있는데,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은 다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.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S&P가 이렇게 누웠다가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죠. 아무튼 이게 변동성이 살아날 때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변동성이 살아나니까 조금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변동성이 살아나면 그죠? 또 그에 대한 대가를 또 치르게 돼 있으니까, 일단 지금에서야 변동성이 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. UVXY 살아난 얘기가 아니고, UVXY는 어제도 죽었으니까 그거 아직은 안 되고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왔다. 어젯밤 뭐 강하게 올랐다. 금리가 하락하면서 강하게 주식시장이 올랐다라는 게 어젯밤 모습이죠. 간단하게 달러 정도 뭐 점검을 하자면 이것도 뭐 정상적입니다. 뭐 어제 미국 주식은 올랐는데 달러도 올랐네, 이상하다가 아니고 얼마 안 올랐으니까 별로 영향을 안 받은 겁니다. 아무튼 단기적으로 이 하락이 조금 셌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젯밤에 일단 살짝 멈춰 있는데요. 봐야 되겠죠.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지, 상승해서 또한 2, 3거래일 정도 또 멈추면서 반등하려는 여지를 줄 건지 안 줄 건지 또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요 정도 모습들 체크하면 될 것 같고, 하여튼 지금 일단 미국 주식은 계속 일단 뭐 주식은 위험자산들은 다 일단 올라가는 트렌드를 타고 있는 거고,
한동안 시장의 그 위험 자산들의 발목을 잡았던 달러하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지금 조정하고 있는 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바뀐 거 없죠. 아직까지는 4월달 들어서 그러고 있다라는 점, 이런 점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한국장으로 넘어가기 전에, 근데 하여튼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. 중국. 이게 지금 보셨다시피 나스닥은 S&P는 이렇게 강하잖아요. 근데 계속 보시다시피 중국이 문제입니다. 중국이 보시다시피 중국은 완전 돈이 빠져나가고 있거든요. 계속 보시면은, 물론 아직까지 이게 상해 종합인데, 뭐 예를 들면 아직까지 뭐 이런 추세선이 뭐 딱딱 봐도 이런 추세선이 그려지죠. 이런 추세선이 중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뭐 이런 걸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, 여기는 이런 라인, 이런 저점 자리를 뭐 아직까지 뭐 크게 붕괴시킨 것도 아닙니다. 그렇긴 하지만 그 미국 증시가 완전 신고가에서 놀고 있고, 한국 증시도 신고가 갈랑말랑 거의 그 신고가 부근, 어디 뭐 직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, 중국 같은 경우는 힘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다양한 원인들이 있긴 있겠습니다. 뭐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이런 뭐 각종 디폴트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고요. 제가 뭐 며칠 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뭐 무슨 은행 뭐 무슨 회사 디폴트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. 그런 소식 나오면서 중국 증시가 계속 흔들리긴 하더라고요. 또 그리고 뭐 미국의 정책적으로 중국 밟아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뭐 홍콩이라든가 뭐 위구르라든가, 아니면은 또 그 뭐라고 하나요? 뭐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뭐 전부 다 미국 국내로 일단 전부 다 불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? 중국한테 아예 일을 안 주는, 예전에는 중국이 미국 일감을 받아서 성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미국이 중국에 일감을 안 줄라 그러잖아요. 이런 점들 때문에 그런지 계속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코스피가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 조금 더 이렇게 동조화 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, 아무튼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지금 애매하게 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국 쪽으로 오늘 그걸 잘 봐야겠죠. 오늘 중국이 최소한 뭐 여기 있는 이런 라인들을 지키는지 여부. 뭐 물론 제가 봤을 때 이거 오늘 당장 이걸 이렇게 죽일 것 같지는 않은데, 하여튼 지금 중국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. 그죠? 중국 흐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. 중국이 이렇게 발목 잡으면은 한국이 그렇게 강하게 가기는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한국이 강하게 가려면 최소한 뭐 어떤 그죠? 그 중국하고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한국이 그래도 강하게 갈 수 있지. 지금 중국은 발목 잡고 있고 미국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한국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지금 약간 헷갈려하는 모습. 물론 큰 방향성은 미국을 따라가고 있긴 합니다. 물론 중국 증시가 지금 이렇게 안 빠지는 것도 전반적으로 뭐 미국 금리가 어젯밤에 조정이 나오고, 뭐 요즘에 그렇잖아요. 달러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있던 게 조정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중국 증시도 이거밖에 안 빠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. 아무튼 중국 증시의 흐름도 좀 주목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죠. 올라가고 있는 미국과 내려가고 있는 중국의 이 사이에서 한국이 애매하게 껴가지고, 지금 약간 좀 한국 증시는 물론 우상향입니다. 물론 우상향이에요. 강하긴 강한데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. 이런 분위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, 하여튼 우상향이에요. 그 점이 해결되면은 또 한국 증시는 또 폭등도 할 수 있겠죠. 하여튼 그렇고 한국 증시 넘어왔는데, 이제 갭상승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긴 하고요. 어젯밤 미국이 강했으니까 갭상승한 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고,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긴 되겠습니다.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풋옵션들이 어젯밤에 어제 하여튼 지수 상승 마감에도 풋옵션이 상승 마감했는데, 오늘도 연속적으로 상승 마감해서 뭐 한 3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킬 수 있을지. 오늘 풋옵션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어제 나온 양봉을 장악해 버려야 돼요. 어제 나온 양봉 정도는 확 감싸서 먹어버려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최소 어제 종가보다는 상승 마감. 어제 종가가 어제 장 막판까지 풋옵션이 올라서 마감했으니까 최소 어제보다 상승 마감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. 풋옵션 상승 마감하면 3거래일 동안 어디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, 또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 꺾이나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얘가 오늘 풋옵션이 상승 마감한다면 아마 지수는 하락 마감 정도 해야, 지수가 하락 정도 해야 이제 풋옵션이 상승 마감할 것 같거든요. 지금 시장 변동성이 보시다시피 0.2%밖에 안 오르는 상황이라, 코스피 이게 시장 변동성이 지금 많이 죽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
아무튼 풋옵션이 살아나려면 좀 의미 있게 하락을 좀 해야 얘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점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얘가 만약에 3거래일째 이렇게 지키고 얘가 갑자기 오늘 하락 마감한다면은 좀 분위기는 싸할 수도 있습니다. 중국이 일단 좀 별로라서. 물론 뭐 오늘도 중국 오를 수도 있습니다.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.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, 하여튼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는 뭐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약간 그러니까 느낌이 계속 이런 거예요. 미국이 좋으니까 일단 갭상승은 하는데, 일단 갭상승 해놓고 나서 일단 생각하는 거죠. 아차, 중국은 아직 별론 것 같은데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,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.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풋옵션이 오늘 뭐 상승 전환하거나 이러기 전까지는 일단 어쨌든 계속 우상향으로 우세한 겁니다.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.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2거래일째 만약에 이 라인을 지켜주잖아요. 2거래일 때 이 정도 지켜주면은 그럼 일단 이 쌍바닥에 대한 신뢰도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이거 아직 장 마감 안 했으니까 뭐 신뢰도 이런 이야기는 아직 못 하겠고요. 왜냐, 장 마감했는데 이거 다시 깨면서 음봉을 푹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. 워낙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얘기 안 할 건데,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이게 오늘 종가가 막 1118점 뭐 몇 원에서 이렇게 마감이 됐다, 그렇게 된다면은 쌍바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오늘까지도 음봉 맞고 반등 조금밖에 안 했네? 의심스럽네? 근데 오늘도 올랐다고? 라고 한다면 이건 좀, 그죠? 근데 오늘도 올랐다면 이건 좀 신뢰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봐야 되겠죠. 하여튼 이 11원 하락했던 게 좀 단기 낙폭이 좀 과하긴 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 만들어낼 수 있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어쨌든 쌍바닥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어요. 그렇게 되면 쌍바닥을 만들어낸다면 오늘까지 상승 마감해서 신뢰도가 좀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. 요렇게 해서 저점이 낮아지고 있던, 뭐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던 이런 조정, 요것이 요런 식으로 일단 올라가겠다라는 거, 뭔가 변화가 생기겠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일단 그래서 그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1116원이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한 방에 이제 깰라니까 확실히 좀 쉽지는 않은 모양이긴 합니다. 아무튼 여전히 우상향 중이에요. 우상향 중인데 일단 오늘 당장은 일단 시장 분위기가 일단 별로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. 그죠? 코스닥 3거래일째 멈추는지, 뭐 코스피 여기 어디서 멈추고 풋옵션이 살아나는지 여부. 하여튼 어젯밤부터 풋옵션이 좀 강하긴 강했거든요. 지금 오늘도 사실 되게 강하긴 강한 겁니다. 3%밖에 안 빠지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안 빠지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콜옵션 쪽도 한번 그림은 보세요. 여전히 아직도 이 시장은 지수 폭등 가능성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거지, 아직까지 폭락 가능성은 아직까지, 그죠? 그런 이야기는 풋옵션이 죽어 있으니까 아직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을 거고, 아무튼 이 콜옵션 그거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. 콜옵션들이 지금 이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건데, 어젯밤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, 오늘 이거예요. 오늘 이 박스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, 이 부분 보면 되겠습니다. 박스권 상단에서 강하게 밀려서 내려오는지, 아니면 박스권 상단에서 이 머리 위에 있는 저항을 자꾸 소화를 할 건지,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. 오늘 뭐 특별히 일단 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,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